자, 여러분들이 지난주까지 도식화에 대한 작업 방법에 대한 학습을 하셨습니다. 과제들을 열심히 잘 하고 있지요? 오늘 수업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했던 것들을 조금씩 리마인드도 하고 앞으로 이제 파이널을 작업하기 위한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도식화 작업을 할 때에 이제 바닥에 여러분들이 조금 작업하시기 편하게 가이드라인을 드렸고, 이 가이드라인이 없이도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T부터 우리가 작업을 했었고, T와 셔츠, 스커트와 팬츠, 코트와 자켓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모든 작업들이 좀 여러분들이 모든 옷을 다 커버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 대한 수업을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디자이너의 입장에서 이제 도식화를 작업을 한다라고 치면 T를 작업을 할 때에는 네크가 어떻게 생겨야 하는지, 그래서 네크의 형태, V넥으로 할지 라운드로 할지 앞목점의 깊이와 옆목점의 위치 고민해 가시면서 네크의 모양 잡아 주셨을 거고, 자, T, 어깨, 아몰, T의 전체적인 길이, 밑단의 느낌, 소매의 모양, 소매의 통의 너비, 각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내용을 보셨을 것이고, 봉제상의 특성으로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돼지꼬리를 달아야 될 게 여기 네크의 밴드의 모양, 이게 이제 시보리인지 아니면은 뭐 제천으로 되어 있는 바이어스, 아니면은 제천이었어도 뭐 색깔이 다르면 배색 바이어스, 색이 다르면 배색이라는 표현을 쓴다 했지요. 그래서 뭐 색이 다른 시보리는 배색 시보리, 색이 다른 제천 바이어스는 뭐 배색 제천 바이어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잡히게 됩니다.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곳에 여러분들이 티를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 많은 곳에 스티치가 들어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스티치의 위치와 스티치의 간격, 화살표로 해서 뭐 몇 미리, 두 줄 스티치, 그러니까는 뭐 0.5cm 간격에 그러면 두 줄 스티치다. 그러면 요 스티치와 스티치 사이의 간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줄 수 있고, 스티치 땀수에 대해서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가령 뭐 0.5cm 간격으로 0.3cm의 두 줄 스티치를 넣어달라. 이 모든 것들이 디자이너가 작업 지시서에 표시하는 내용대로 제작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 반에 대해서 드로잉을 끝마쳤으면 반으로 접었지요? 반으로 접어서 부분을 카피, 대략적으로 카피를 해놓고 연필로 이렇게 드로잉 된 것을 자와 펜을 이용을 해서 예쁘게 마감을 해라 라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특명이었죠. 그래서 외곽선, 가장 두꺼운 0.8mm의 자를 0.8mm의 펜을 이용을 해서 가장 외곽선, 실질적으로 많은 경우 많은 회사들이 이제 도식화는 펜으로 작업하지 않고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핸드 드로잉으로 도식화를 작업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디자인이 선택되기 위해서는 강의에도 내내 중간중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그것들이 선택되기 위해서는 드로잉이 예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를 이용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자는 도구예요, 도구.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를 쓰지 않고 선을 깔끔하게 예쁘게 드로잉할 수 있으면 굳이 자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본인은 드로잉 실력이 자를 쓰지 않으면 반듯한 선을 그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를 쓰지 않고, 왜냐면 자를 안 쓰면 조금 더 빨리 그릴 수 있으니까 자를 쓰지 않고 작업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자를 써야 하는 친구들은 꼭 자를 사용하기 바랍니다. 맨 외곽선 0.8mm의 펜을 이용을 했고 중간에 내부선들, 구조선들, 절개선들 0.3mm 0.3mm 했고 0.05mm의 펜을 이용을 해서 스티치와 기타 등등 내부 선들 펜으로 그릴 때 샤프펜으로 그린 거가 형태가 조금 못 났으면 수정해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실제 티를 가져다 놓고 작업을 해봤으면 스티치의 땀의 간격과 모양이 어떻게 부위마다 다른지도 보실 수가 있는데 보통의 경우 디자이너가 굳이 거기다가 표시를 하지 않아도 생산하시는 곳 쪽에서 대략 티에 들어가는 스티치의 형태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봉제를 그냥 일반적인 봉제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디자이너가 굳이 적지 않아도 되는 봉제의 어떤 기본적인 형태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디자이너가 기존에 생산된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뭔가 다른 거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봉제에 대한 설명을 꼼꼼하게 작성해서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우개로 쓱쓱쓱쓱쓱쓱 기본 라인 작업했던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마커를 이용을 해서 그리고
만약에 뭐 가슴 안쪽에 뭔가가 들어간다, 로고라든가 뭐 그림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주고 당겨 가지고 옆에다가 출력된, 그러니까 뭐 프린트 샘플, 프린트의 출력 샘플 여기다 이렇게 붙여줍니다. 실질적으로 작업지 있어서는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런 거 스티치 간격 써주고, 여기 네크에 뭐가 들어가는지 써주고, 혹시라도 여기 뭐 옆 사이드에 이렇게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봉제 방법, 옆선에 끼워 박았는지 아니면 이렇게 위에 올라가는 거였으면 이렇게 두두둑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눌러 박았는지 자세한 이야기들을 써준다라는 것들이 강의의 내용에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앞판이 완성이 되면 반 접죠. 반 접어서 외곽선 0.8cm 펜으로 자, 시보리의 두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시보리의 두께 따라서 뒷네크의 모양 잡히는 거고, 앞에 있던 스티치 라인 따라서 (0.05mm) 펜 쓸 때 너무 힘을 주어서 꽉꽉꽉꽉 눌렀으면 펜 수명이 금방 다합니다. 뭐 뭉개질 대로 뭉개진다라고 표현을 하면 나중에는 뭉개져 가지고 0.05인지 0.8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펜이 뭉개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뭉개지 말고 쓰세요. 되게 말이 쉽지 잘 안 되죠? 연습하시면 돼요. 시보리 표현 다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원래는 여기 있었는데 이게 앞이고 여기 뒤란 말이에요. 앞, 뒤. 근데 앞에 여기 있었으니까 뒤는 이쪽에 있겠죠? 한마디로 이 위치에, 물론 안 보고도 그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릴 때 이렇게 그리라고.
그러면은 요 위치 정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매어 달린 거죠. 그죠? 그런 다음 원래대로라면 실질적으로 업체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T의 길이, 여러분들 길이 표시 다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T의 길이와 너비, 이것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사이즈를 표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업체에 들어가면 이제 여기 사이즈,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사이즈, 혹은 들어가 있는 로고들의 사이즈 다 표기해야 됩니다. 원래는 요 위치, 그래서 밑단에서부터 몇 센치 위치에 여기 매어 달리는지.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고 이것을 생산해 주시는 분들이 따로 계신 거잖아요. 생산을 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한 옷의 형태에 대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표현을 하는 것이 도식화예요. 그러다 보니 도식화에 들어갈 내용이 정말 많지요. 뭐만 안 들어가는 거냐면 소재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 소재가 면이다, 뭐 면저지다, 이거는 옆에 소재 샘플이 다 붙어요. 옆에 소재 샘플이 작업지시사에 다 붙고, 부자재 샘플 뭐 하나 넣어볼까요? 부자재가 가령 디자인이 조금 심심하니까 뭐 여기 정도에, 너무 큰가? 한 요 정도 할까? 요 정도? 요 정도에 이렇게 요런 단추가 매어 달린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이 단추, 부자재죠. 부자재도 여기에 이렇게 단추가 이렇게 매어 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추의 실제 모양대로 단추 구멍이 2개인 경우는 2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고, 4개짜리는 4개를 표시해 주면 되는데, 여기에 올라갈 때는 이 단추 구멍에 대한 봉제 방법, 가령 이렇게 있으면 X자로 봉제해달라, X자로 봉제해달라, 땡겨가지고 요거 X자 표시해서 땡겨서 X자로 단추구멍 달아달라. 혹은 어떤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디자이너가 약간 제작자를 괴롭히려면, 생산하시는 분들을 괴롭히려면 이거는 요 방향으로 이렇게 달아달라. 표시를 다 요 표시마저도 다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뭐 또 이렇게 달아달라 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이것들이 다 여기에 옆에 표기가 이제 되어야 되고, 당연히 첫 번째 단추가 매어 달리는 이 위치에 대한 길이 몇 센치인지 당연히 표기가 되어야 되고, 단추 구멍을 다른 요 안에 있는 실도 역시 부자재예요. 해가지고 실도 이렇게 실 샘플까지도 이렇게 해서 여기다 테이프 딱 붙여가지고 작업지시서에는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재 샘플 붙고, 들어가는 부자재 붙고, 요 부자재에 요 네임택도 있으면은 네임택도 부자재에 이렇게 매어 달려 있어야 돼요. 부자재도 있어야 되고, 뭐 단추든 네임택이든 라벨 택이든, 아니면 단추구멍에 실이든, 아니면 내가 여기 요 스티치를 색깔을 뭐 0.5cm 간격 2줄 스티치인데 요게 또 배색일 수도 있잖아요. 배색사, 색깔이 다른 실, 그러면은 또 뭐 소매, 스티치, 실 해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실 샘플 달아다가 테이프 딱 붙여가지고 이것들을 다 전달을 해야 원하는 모양새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도식화의 기능은 결국에는 디자이너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디자이너가 직접 본인이 생각한 것을 본인이 생산한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작업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만들면 되잖아. 내가 원단 잘라다가 내가 원하는 위치에. 그런데 우리의 산업구조상 생산은 대량 생산으로 이루어지고 그 제품의 기획을 담당하는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생겨난 것이고 그 디자이너의 역할은 결국에는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제품의 아이디어, 제품의 표면, 제품의 모양새를 정확하게 생산될 수 있도록 그것을 표현해내야 되는 결국에는 설계도를 작업을 하는 거죠. 옷에 대한 설계도. 이 옷에 대한 설계도를 디자이너에서 관점에서 옷에 대한 설계도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패턴 수업 아니면은 구성 수업을 통해서 제대로 된 설계도라고 치면은 뭐 패턴상으로 이렇게 봉제되고 이렇게 잘리고 소매 패턴 이런 거 다 여러분들 배워 나가고 계시는 이러한 설계도로 작업을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디자이너의 관점에서 만들어내는 설계도가 바로 도식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옷에 완벽히 펼쳐놓은 상태이고 도식화를 통해서 이 옷의 구성 설계도를 파악할 수 있게끔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막내 디자이너가 되면 제일 먼저 하는 디자인 제품 중에 하나가 티예요. 티. 가장 손쉽게 할 수 있고 가격 단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막내들이 티 디자인을 많이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럼 그 티 디자인을 할 때에 몸판의 너비와 길이, 소매통의 길이와 여기 지금 소매통의 길이와 소매통의 너비 이러한 사이즈들에 대한 머릿속의 생각들. 그럼 이 사이즈에 대한 감각은 여러분들이 실제 제품들을 사이즈를 재다 보면 대략 이런 핏 정도는 소매가 20cm 소매통이 20cm는 되어야 되는구나. 뭐 15cm는 되어야 되는구나. 이런 감각들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 그 위에 봉제적으로 넘어갔을 때 15리를 할 건지 제천 바이오스를 할 건지 아니면 말아박기도 가능하죠. 말아박기. 그냥 말아서 박아놓는. 그럼 네크에 이렇게 생기면 말아박았기 때문에 절개선 없이 바로 그냥 봉제한 선만 보이는 이러한. 근데 또 말아박기도 바깥으로 말아박기가 있단 말이에요. 바깥으로 말아박았을 때는 또 이렇게 선이 이렇게 존재를 하죠. 그런 다음에 이 아이를 누른 스티치 자국이 안쪽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써주는 거죠. 바깥으로 말아박기. 머릿속에 있는 재단의 기법, 봉제에 대한 가이드를 말로 표현해 주는 것, 이 돼지꼬리들의 역할이에요. 돼지꼬리라고 표현하는데 뭐 이렇게 꽁 이렇게 그리거든요. 보통 그래서 이걸 돼지꼬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돼지꼬리 혹은 뭐 설명선 그림만큼이나 큰 영향력을 갖는 것이 바로 설명선들입니다. 설명을 정확하게 제대로 써줄수록 작업하기가 용이하죠. 그래서 프린트 할 것 같으면은 뭐 열처리 혹은 뭐 날염 아니면 에폭시 또 뭐가 있을까요? 위에다가 열접착 프린트, 날염 프린트 아니면은 요렇게 모양은 됐는데 패치워크일 수도 있잖아요. 패치워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모양을 댔는데 자수일 수도 있고 그죠? 패치워크도 가능하고 자수도 가능하고 날염도 가능하고 뭐 이러한 기타 등등의 것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페럴 디자이너 시간에 보면 디테일이나 트리밍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나오는 여러 가지 기법들 옷 위에 그러한 기법들이 들어갈 때는 그 기법들에 대한 설명들 그리고 그 샘플들 옆에 다 붙어야 되고요. 그리고 옆선에 뭐 끼워 박는다 뭐 말아 박는다 아니면은 위에 상치마여 박는다 봉제 방법들
그리고 뭐 두 줄인지 한 줄인지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가이드를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면 할수록 그 디자인이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과 실제 제품으로 연결되어 나왔을 때의 그 형태가 동일하게 맞아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열심히 물론 지금은 배운 지식이 이제 2학년 2학기니까 적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많이 적혀져 나가야 된다. 내가 많이 배워야 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고